410만원 곱하기 24%를 해서 약 9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안입니다.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돌아왔죠. 오늘은 엑셀로 부자되기 연말정산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신용카드 공제는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해당이 되는 항목이죠. 하지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조항도 많고 그 내용도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신카공제만큼은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게 될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연말정산 완전정복 시리즈 지난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에 사용된 엑셀 파일 역시도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자, 직장인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할 신용카드 공제 항목일 텐데요.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장황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봐도 도통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웬만한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던가 기본기가 없는 분들이라면 내용만 보고는 딱 한눈에 이해해서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나 공연비 같은 등등의 문화 지출 비용,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신카공제라고 부릅니다. 자, 항목이 많으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 손쉽게 이해하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계산까지 해보실 수 있도록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를 엑셀로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씩 직접 입력해보고 계산을 해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 원리를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 현재 사용액을 하나씩 입력을 해봐야겠죠.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항목별로 사용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공제율이 높은 순서대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문화 관련 비용, 그리고 체크카드, 이렇게 신용카드 이 순서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입력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 100만원, 그리고 대중교통 100만원, 자, 도서 등 비용 100만원, 체크카드 2천만원, 신용카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33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해볼게요. 그대로 위에서 아래 순서로 입력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입력한 사용 금액을 모두 공제해 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여기서 최저 사용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할 일은 최저 사용액을 공제해 줘야 되는데요. 최저 사용액은 총 급여의 25%가 해당이 됩니다. 자, 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25%를 곱한 금액인 1250만 원이 최저 사용액이 되겠네요. 자, 이 금액을 이번에는 낮은 순서에서부터 높은 순서로 반대로 입력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가장 낮으니까 여기에 1000만 원, 나머지 금액 250만 원을 체크카드에서 공제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셨으면 이렇게 오른쪽에 자동으로 초과 사용액이 산출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 금액에다가 항목별 공제율을 곱하게 되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신카 공제 대상액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기를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요. 사용액과 최저 사용액만 입력을 하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계산의 원리는 알고 계신 게 좋겠죠. 자, 이렇게 계산 결과를 보시면 전통시장은 40만원, 대중교통 40만원, 도서 등 비용 30만원, 체크카드가 525만원, 이렇게 합쳐서 총 63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헌데 이게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에 따라서 공제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총 급여가 1,500만원 이하라면 총 급여의 20%를, 예를 들어서 1,500만원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겠죠. 1,000만원인 사람이라면 200만원까지만 가능하겠네요. 다음으로는 1,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소득자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그 다음 1억 2천만원까지는 250만원, 그 이상은 2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소득이 5천만원이라고 했으니까 300만원 구간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625만원 해당 금액 중에서 최대 3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이 하나 더 남았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일종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 한도를 제공하는데요. 이 위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가 부여가 됩니다. 여기 계산해 놓은 것처럼 40만원, 40만원, 30만원, 총 110만원의 추가 한도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한도 300만원에다가 추가 한도 110만원을 더해서 총 410만원이 최대 공제액이 되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신카 소득공제 최종 금액은 410만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주면 예상되는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이 사람의 소득세율이 24%다 라고 한다면 410만원 곱하기 24%를 해서 약 9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신용카드 공제 이제 이해가 다 되셨죠? 자, 여기서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더 있긴 합니다. 그 내용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개념들만 완벽하게 이해하셨다고 해도 90%는 다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이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기본 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사용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 충족해야 가능하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다음 영상에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